평범한 상담소. 잘 쉬셨나요? 3부에서는 좀 질문도 받고 이렇게 또 다양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기특하고 감사하고 반성도 되고 하는데 되게 저한테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가 김혜경 선생님이 우리 신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신부님이 국회로 바로 출동했다는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어서 이것은 김혜경 선생님의 힘인가 우리 신부님의 힘인가도 궁금하고 같은 상담사로서 저는 뭐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상담사들이 뭔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2002년도에 아마 2급을 땄을 거예요. 그 2급을 땄을 때부터 우리는 왜 이렇게 착취적 구조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도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뭐 어디를 들어도 그런 얘기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보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는 당장 뭘부터 해야 될지 몰랐고 어쨌든 국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국회의원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신부님이 예전에 우리 중앙 그 협의회라고 해야 되죠. 천주교 중앙협의회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시고 이런 내용을 예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또 워낙 신자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압박하셨군요. 그래서 아니 뭐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연락을 드렸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든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죠. 신자 이 상담하시는 분들도 신부님께 이런 얘기를 계속 전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시면서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서 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를 다니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힘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부터 힘이 좋았나 했더니 머리를 밀고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일단 피켓 들고 머리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밀어요. 그렇게 굳세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배웠죠. 딱 이 포스의 전화를 딱 받고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교수님들이 나서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 뭐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보자라고 해서 또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 뵙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이 나섰으면 진짜 뭐가 있구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뭐 아니면은 전문가들 이렇게 의원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뭘 설명을 한다 그랬을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요.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핵심을 말씀을 드려야지 10분 내에 그 쇼부를 안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들고 무서운 분들이시네요. 그때 우리 교수님 다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귀찮은데 이렇게 만나자고 하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으신 분도 계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진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필요성과 그런 목적 그런 거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 공감대 분위기가 국회 안에 쫙 돌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정문주 교수님이 워낙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발이 엄청 넓으시거든요. 그 저희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그 뒤에 후폭풍으로 의원들끼리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가 다 또 피드백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의원들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벌써 이제 단 얘기는 되신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많이 그 이제 진척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어떤 법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국민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관심이 좀 일어나야 되고 하나로 한
함께 뭉쳐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줘야 되고요.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슈를 사회적으로 메이킹을 해줘야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런 국민들과 이러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나서는 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명분이 없을 때 이런 그 법을 있는 걸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법을 만드는다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설득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은 우리 상담인들이 전부 뭉쳐서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에 이제 보건복지부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넘어서 이제 그 법사위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얼만큼 그런 그 정부와 국회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은 머리라도 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신부님 말씀은 또 상담사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지껏 우리가 5명이 이렇게 싸워온 이야기를 상세히 하는 것은 지금 통과해야 될 상임위원회나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거는 여론과 이 합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못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5분이 힘겹게 같이 지내온 뭐랄까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 동지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염탐한 느낌으로 이렇게 1, 2부가 갔는데 실은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좀 함께 해줬으면 마음으로 혹시나 머리를 네, 머리 같이 밀면 같이 좀 밀어줘야지 또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네. 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각 상담사 분들도 같이 우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 거지 이게 자칫 꼭 무용담처럼 될까봐 갑자기 얘기하고 나서 좀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상담자분들은 이 법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을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안 가본 만큼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안 자체가 기본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기본법 내용만 보면 뭔가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나 우려 이런 피드백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면 이거는 아예 상담 에 대한 모법의 성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름도 저희는 이제 상담사 법으로 했지만 향후 이게 계속 뭐라 그럴까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여지들이 있어요. 여러 이제 상담사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이번 기회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피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이원희 소장님이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아주 필명을 주셔서 카페를 아무튼 급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막 이렇게 했어 이런 거보다 거기 안에서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법안 관련해서 어떤 응원이나 혹은 어떤 좋은 의견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카페 방문하셔서 얘기 나눠주시고 뭐 일일이 저희가 대답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것들을 같이 힘을 모으는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때 또 그걸 또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염려가 돼요. 막 열으시라고 했는데 답장을 빨리 못 하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좋은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힘이 하나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모든 걸 지금 국회도 찾아가야 되고 뭐 여러분하고도 소통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의견도 알려야 되고 공부도 또 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이 딸리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사실은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발의가 돼서 잠깐 멈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관련돼서는 실제 수정 및 보완 이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 가면서 그 안에 대통령 시행 규칙, 뭐 규칙 안에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상담사 법안이니까 상담사만을 위한 법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할 때도 상담사만을 위한 법안 혹은 가장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게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까? 직역 이기주로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직에서 상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담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 따라서 좀 더 살아있는 법이 되거든요. 법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은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네,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주고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살리고 더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거는 결국 그 법안의 가치와 지향을 살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오셔갖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제정 규칙을 정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심리 서비스 지원 가칭이 처음에 2020년 12월에 나오고 그게 2021년에 보고가 됐을 때 같이 움직이면서 전국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다 보건복지부에 가셔서 분명 글을 남기셨을 거고, 그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행정 라인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심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담이 있네? 이런 얘기를 처음 하셔서 어머나 세상에. 처음이에요. 진짜. 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상담을 모르고 네, 있었는데 네, 모르고 충격이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도. 그게 그러니까 흥분도 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쓰셨잖아요. 네. 그게 다 힘이 되셨고 진짜 짜릿했어요. 사실 아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구나. 그 외에 문서도 보내시고 청원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상담사 선생님들이 네. 움직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셔서 그게 결국에는 국회에 가서도 정의당 그 정책위에서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정의당의 기조가 있다. 다 아시잖아요. 그게 상담사 법안이나 이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의 취지.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냈었다.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학생도 있고 상담사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고 같이 많이 더 같이 가는 걸로 뭐 도와줬다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가고 네, 싶다. 그런 말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담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인상이었어요. 쪽에서는. 그래서 참 게을렀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좀 떨려요. 처음부터 떨었지만 계속 떨려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 났어요. 네. 지금은 뭐 때문에 떨리냐면 강을 건너 산을 넘고 왔는데 항상 새로운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발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발의는 한 시작에 불과해. 이제 발을 들여놓은 거 정도. 보건복지에 지나가- 상정되면 또 상정-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떨린다는 게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또 힘도 많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떨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집에 주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소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아직 못한 직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소는 생겼고 집은 있는데 인테리어는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저걸로 해주세요. 이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주소도 있고 집도 있어야 그때 얘기가 방은 몇 개일까요? 그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역점을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으냐면 주민등록을 좀 하게끔 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대충이라도 기본법이고 이거는 최소한 이거면 좋겠다지 더 많이 뭔가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갈 길이 멉니다. 그 이제 그 기본법에 이제 힘을 모아 주실 때 여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정의당 정책 기조나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왔던 계속 그 가치가 포괄성에 있기 때문에 여러 상담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걸 기본법이 하나 이제 확장성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다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토대 그런 정신 하에서 이게 가고 있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힘을 모아주시면 네, 저도 좋겠다. 덧붙여서 제 비유 말씀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컴퓨터를 보면 확장 슬롯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없으면 나중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슬롯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이제 이후에 뭐 대통령령이든 시행령이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 큰 프레임을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는 최대한 포괄성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 상담사 법안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제일 좀 비판을 받았던 점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 비판을. 근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십자가처럼 날줄 시줄 마냥 포괄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전문성. 아까 교과, 공통 교과가 있고 수련이 있는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가면 포괄하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계속 공유하면서 얘기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를 비판하시는 건 조금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그 발의된 법안 중에 저희의 수련 기준이 제일 높아요. 아니, 시간 보고 저 깜짝 네, 놀랐어요. 수련 기준을 명확하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네. 오히려 너무 높아서 힘들다라는 말은 차라리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네. 2,000시간, 5,000시간. 네. 기본이죠, 기본. 아, 기본. 네, 기본입니다. 2,000시간, 5,000시간도 사실은 네. 40한 일주에 40시간에 1년인 거예요. 4, 5, 20. 5,000이라는 건 많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많죠. 근데 2년 반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를 딸 때도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전문성 올리는 방법이 전문성과 포괄성은 서로 배치돼요. 맞아요. 근데 이 올리는 방법이 오늘 당장 뭔가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좀 철저히 하다가 점점점 기준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주 생각에 빠지는 게 오늘 아니면 큰일 나. 이러면 지금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어. 큰일 나. 이게 시간 변수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해놓고 차차차차 해놓고 경과 규정 같은 것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있게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있어야만 되죠. 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시행령 뭐 대통령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학과 중심은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네, 네. 그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게 자격을 갖기 위한 수련의 커리큘럼을 말씀하시는. 커리큘럼 교과목 네. 교과목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목 어떤 교과목을 최소한 들어야 되나. 더 듣는 건 상관없다. 최소한 이거는 들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습니다. 아,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는데, 네, 신혜진 교수님. 그 공통되는 커리큘럼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까 이제 비유하신 거에 이제 대하면은 이제 들어갈 뭔가 중요한 자격 요건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이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몇 과목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석사 과정에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석사 과정의 수료 학점이 보통 몇 학점이죠? 한뭐 30학점 그래요. 20 그러니까 미니멈 24에 24에 좀 많으면 36까지. 30이고 굉장히 많으면 수련까지. 48까지 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몇 과목 정도 되겠어요? 상담이라고 아마 해서 5과목에서 여덟, 많아봐야 7과목 여덟. 많아요. 5에서 7이에요. 예. 5에서 7과목 중에서 상담사가 배워야 될 과목이라고 하면 빤하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상담 치료나 뭐 일단 프랙티컬, 이론 배우셔야 될 거고. 이론이나 그다음에 뭐 실습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실습 들어가요. 해야지 면접 되고. 기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예.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맞네.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 구체적으로는 언젠가 정해지고 이러는 거죠. 네. 나 그거 안 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있고 어떠한 치료라는 타이틀을 가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못 들었어. 그럼 난 안 들어가는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괄성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 지금 네이버 카페 얘기 드렸잖아요. 예. 올려주세요. 그러한 그러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물이어서 먹이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네. 지켜보고 어디 딴지 안 가나. 지켜보고 먹이를 계속 줘야 되고. 딴짓 안 하나. 네. 뭐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상담사 필드에서는 저는 사실 아마 기득권일 것 같거든요. 뭐 자격증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다 답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손해가 조금 되더라도 상담 분야를 위해서 좋은 게 뭘까를 기꺼이 많은 분들이 희생할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밀 준비. 네, 머리 밀 준비도 되어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잠시 각자의 가발은 뭐가 어울릴까 상상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제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한 분씩 간단하게.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아까 제가 어느 순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기억해 주셨던 그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지 정해진 것은 없다. 저희 같이 길을 만들어 가요. 저 갑자기 마무리 멘트를 하라고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그 운전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 최경영의 이제 최강 시사라고 KBS 1라디오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인지심리학자 그 김경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그 심리학과 학생들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꼭 가르쳐야 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상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용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면은 수용은 우리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상생은 우리 인류가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공멸하지 않고 서로 함께 오래오래 잘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수용과 상생이다. 이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이 상담 업계에서 우리가 통합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해 오셨어.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요, 좀 막 찍었습니다. 준비해 오셨어요. 다른 방송이 뭐 마지막 저는 신부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다 충분하다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자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참 아쉽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궁금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요즘 카페 만드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좀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음도 조금 이해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구하고 싶고요. 제가 요새 글로리를 최근에 어제 더글로리를 했어요. 거기 이름말이 나오는데 별로 좋은 맥락은 아닌데 해결책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볼 빌런의 어머니가 하신 말인데. 그렇죠. 맥락이 좋진 않은데 저희 항상 이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부딪히는 대로 또 가야 되고 뒤에 아쉬운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해결책을 해나갈 때 여러분 많이 힘 써주시고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소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비용이나 이런 측면도 다 여기서 지불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취지가 결국엔 우리가 다 같이 상담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에 대한 몰입 그리고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게 이렇게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들어온 것이 좋습니다. 쟤네 팀, 저 학회가 아니고 우리가 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거라고.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팟캐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또 오니까 우리 상담 얘기를 막 하고 또 우리가 너무 고생했던 그 법제화 얘기를 하다 보니 막 보물 터지듯이 말을 하고 참 민망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를 밀겠다는 각오로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자기 마음 안에 스스로 소화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이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또는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자리, 내 일,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국회의원분들이 싸울 사람 싸워야 네,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세요. 저희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두 분 짧게 한 마디씩 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힘든 과정 거쳐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담사 그 학계랑 전부 다 상담사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위상도 높아지고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상담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여시게 돼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귀한 것들은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눈물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귀한 걸 누리는데 그 혜택을 내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꼭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자인 저나 다른 상담자 여러분들께도 누군가 앞에서 먼저 깃발을 들어준 게 너무 고맙고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먼저 일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치지 말고 건강관리, 모발관리 네.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